네, 캐나다 산불 영향으로 워싱턴 DC까지 연기가 뒤덮였다. 플로리다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백악관, 미국 백악관과 중국이 뭔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행보 관련해서도 미국 여론이 들썩이고 있는데 김양순 KBS 워싱턴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아직도 그렇습니까? 캐나다 산불 영향이 심합니까? 일단 며칠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은 밖에 나가면은 목이 너무 아프고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여서 저희가 이제 숨겨놓았던 마스크들을 다시 꺼내서 쓰고 다녔을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옛날처럼 초록색의 맑음의 공기는 아니고요. 노란색의 살짝 모더레이트라고 중간 정도다라고 하지만 미국 동부에서는 그래도 대기질이 나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에어고브라고 미국의 이제 환경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체적인 북아메리카의 그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를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봤더니 미국 캐나다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북부, 동부 그리고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와 플로리다의 살짝 윗부분까지는 주황색과 노란색이 이게 섞여 있습니다. 즉 노란색은 공기가 약간 나쁨, 주황색은 공기가 좀 많이 나쁨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까지 계속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산불은 북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둡니까? 어떻게 끌려고 노력을 하는데 너무 면적이 커서 못 끄는 겁니까? 네, 그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산불 발생했을 때 뉴스들 많이 보셨던 거 기억나실 텐데요. 예. 이 산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한번 나기 시작하면은 빠른 속도로 번지고 이 주변을 끄기 시작하는 게 뭐 헬기로 어떻게 진화를 한다고 해도 이 불길이 번지는 속도를 진화 속도가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규모를 정해놓고 어떤 원 안에 바운더리 안에서 그 밖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형식으로 보통 진화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 불을 정도군요. 끄는 게 아니라 예. 불이 번지지 못하게 하는 식의 진화를 이제 보통 상임지대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캐나다에서는 현재까지 42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120건 이상이 동부에서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100건 정도가 아직까지도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진화를 막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이 번지는 것을 막는 것조차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캐나다 면적이면 우리나라 한 100배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서 뭐 상당 부분이 지금 뭐 꽤 많이 탔을 텐데 그러면은 계속 탈 때까지 우리 산불 연기랄지 이런 거는 계속 흡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괜찮아질 거다라고 전문가들도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는 게 오늘만 해도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불이 달라지잖아요. 예. 바람이 그동안은 남쪽으로 불다가 갑자기 서쪽으로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부 쪽에서 발화되고 있던 산불이 서쪽으로 지금 옮겨 붙어서 캐나다 서부로 지나가니까 동부에서 서쪽으로 지나가는 곳에 브리티시 콜럼비아 쪽에 예. 대피령이 내려져서 지금 중인 3,500명 정도가 대피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거든요. 브리티시 콜롬비아는 완전 서쪽인데?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서부 쪽으로 점점점 빠른 속도로 번져가고 있어서 이게 언제 잡힐 거다라는 전망은 전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어디까지 가지 못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상 상황으로 봤을 때 예. 지금 내일 모레 글비 사흘 정도 비 예보가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비 예보가 예. 있으면은 산불을 진화시키기에는 부족한 양이지만 그래도 이거보다 더 면적이 번지지는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상학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관계 관련해서 중국이 쿠바에서 2019년부터 어떤 정찰 스파이 기지를 가동하고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단독으로 썼던 보도인데요. 당시에 저희도 이제 국방부 브리핑에서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는 아무도 답변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미중 관계 블링컨 장관이 지금 방중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변수가 됩니까? 지금 이제 이틀 정도 지났는데 블링컨 장관이 현재 시각 18일에 즉 일주일 뒤에 방중할 거다라고 AP통신하고 로이터에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구체적인 일정을 확인하진 않았습니다만 이 일정의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늘 이제 뉴욕타임즈하고 이제 또 다른 언론사에 익명을 요구하는 미국 당국자가 쿠바 내 중국 스파이 시설 문제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미 만들어져서 가동이 되고 있는 그런 사건이다. 도청 기지를 쿠바에서 가동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사실상 시인을 한 거죠. 트럼프 그 때부터? 방식은 이제 그렇죠. 트럼프 때부터 2019년도라고 이제 정확하게 시기도 이제 지정을 했는데요. 이게 뭐 늘 중국이 해왔던 그런 방식입니다. 쿠바에서 도움을 주고 도청 기지를 통해서 그러면은 중국은 현금이 부족한 쿠바 정부에다가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면서 이제 정부가 어떻게 작업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금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정부는 이 문제는 트럼프 전 행정부 때부터 해당 사안 알고 있었고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시도를 해왔지만 아직까지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이 필요했다라고 미국 당국자가 임명을 요구하면서 오늘 언론 보도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18일날 있을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긴 갈 텐데 이 지점에 대해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 또 이제 미국 정부와 쿠바 정부가 어떤 이야기를 좀 교류를 나눌지 이런 점에서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회담에서 전면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그럴 만한 입장도 아닌 것 같고 그 전에 무드를 보면은 미국과 중국이 다시 어떤 헤빙 무드 아닌가 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지난해 프놈펜에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난 이후에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었거든요. 그 이후에 양국 미중 국방부 장관이 제일 먼저 회동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월 달에 블링컨 국무장관이 가서 만나겠다라고 했는데 그 전날 바로 정찰풍선 사태가 터졌던 거죠. 이 정찰풍선 사태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넉 달 동안 이게 미뤄지다가 중국에다가 미국은 계속해서 대화를 하자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국방부 장관도 국무부 장관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 대한 명시적인 답변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설리번과 이제 왕이가 만났죠. 그래서 만나면서 모치가 빈에서 비밀스럽게 회동을 한 이후에 히로시마에서 이제 G7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여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만나고 싶다. 디커플링이 아니라 우리는 디리스킹을 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우리는 중국과의 공급망 단절을 하는 게 아니라 위험을 좀 차단하고 싶은 거야라고 하면서 사실상 손을 먼저 내밀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미국이 내민 손을 잡아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블링컨 장관이 이제 중국에 가서 여러 가지 만남을 하겠지만 뭐 친강 외교부장과 실무진과 회담을 갖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뭐 쿠바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직접적인 중국과 이제 충돌이 있을 만한 그런 문제를 수면 위로 대놓고 꺼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약간 대립이 격화되다 보니까 서로 아쉬운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미국도 중국도.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지금 계속 못 잡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경제 성장률이 뭐 지지부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서로 간에 어떤 수요가 충족되는 지점들, 니드가 맞는 지점들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죠? 네, 맞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정확히 경제적인 지점에서만 지금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는 오스틴 국방장관의 소통, 대화 제안 다 거절하고 얼마 전에 항공에서 그리고 또 해상에서 미중 간에 상당히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의 국방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화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지금 만나고 있는 게 양국 통상 장관들 간의 회담. 그다음에 옐런 재무장관이 갔을 때 받아주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블링컨 국무장관까지 또 만나겠다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반도체 문제, 공급망 문제, 그리고 경제적으로 성장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문제. 이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이 우리가 일단은 디리스킹, 좀 위험을 좀 회피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소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증거가 공소장도 공개됐고 그런데 공화당 경선에서 지금 압도적 지지율입니까? 이게 참 재밌는데요. 미국은 정말 반으로 갈라졌다라는 게 정확히 보입니다. 오늘 CBS 방송이 여론조사 유고부와 진행한 조사를 보면은 자, 오늘 공화당 경선을 한다. 그럼 누굴 지지하겠느냐?
오늘이라고 하면 이제 트럼프가 기소된 지 딱 하루 뒤였거든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응답자의 61%가 트럼프 전 대통령 선택했다라고 했습니다. 예. 데센티스 주지사 요즘에 막 올라오는 것 같았는데 안 되는군요. 23% 지지를 얻었어요. 오히려 한 달 전보다 더 떨어지죠. 38%포인트까지 차이를 더 벌렸습니다. 아.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이 모브먼트를 상당히 즐기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일부 언론에서는 드센티스 주지사가 트럼프가 좀 더 막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 트럼프가 조금 더 허파이즈를 해주길 원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소할 때면 기소해봐 뭐 이런 식이네요. 트럼프는. 그러면 내 인기는 더 좋아질 거야. 남아있긴 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김양순 KBS 특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6월 12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태풍